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도 해서 일단 마스크 썼고요. 코로나 2.5단계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일단 쓰지 않고 수업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바쁜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고요.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는데 꾸준하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오늘은 28조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29조 이제 특허에 대한 요건입니다. 특허의 요건은 29조 항목인데요. 특허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조금 따로 빼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특허를 출원할 때 이제 이 특허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특허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허의 요건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허의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각 호 1호와 2호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1호.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1호의 내용은 국내 또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국외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단지 국내에서 그 발명과 아이디어가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그거 당연히 공개된 것은 특허 출원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국외에 있는 공지된 발명까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특허를 출원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바로 검색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파트, 즉 발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도 배경 기술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바로 검색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특허는 검색이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특허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게 출원은 됐지만 비공개된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는 뭐 우선심사나 고속심사를 봤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경우에는 약간 특허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1호. 그 다음에 2호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증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이건 자, 2호 보세요. 국내 국외에서 공지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국외 간행물. 간행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논문. 저도 지금 이번 학기에 논문 주제를 결정하고 지금 논문 자료를 빨리 수집해야 되는데 일이 많습니다. 자, 논문.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그 공모전이라고 있죠? 공모전. 어떤 기업이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공모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출원시키거나 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과학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죠. 발명진흥회에서.
이런 공모전. 그런데 참고로 꼭 알아야 될 게 중국에서는 이 공모전만 인정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는. 그 다음 여러분들 간행물이니까 뭐 신문이나 뭐 뉴스 또는 요즘 많이 방송하고 있는 1인 방송인 뭐 유튜브 이와 같은 것들도 간행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전기통신회선 전기통신회선은 요즘은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SNS가 가장 일반적인 전기통신회선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한 이런 것들, 그죠?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들은 특허 요건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자, 쭉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1호와 2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은 특허 요건으로 특허 출원이 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쭉 다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2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특허의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30조. 자, 30조 내용은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30조 내용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지가 즉 공개가 됐을 때 공개가 되지 않는 발명을 우리는 그러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29조 1항 2항에 적용할 때 1항과 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다음 각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말이 너무 어렵죠. 즉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29조 1항 1호입니다. 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여기서는 조약 8위 조약 기억나죠? 그 다음 법률. 자, 조약과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에 공포나 또는 공지가 된 것들 중에서도 법률이나 조약에 보호를 하거나 또는 근거를 두는 발명의 공개는 예외로 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예외가 어딨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특허보다는 실은 상표 쪽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인삼 있죠? 우리나라는 인삼이 굉장히 고려 인삼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려 인삼을 특허 그 상표 등록이나 특허 뭐 홍삼을 추출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특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 기술력이나 뭐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일본이나 중국은 그닥.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고려 인삼이나 뭐 어떤 뭐 특정한 상표에 대한 인삼 특허 출원을 이렇게 딱 공지된데 이건 어때요?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재배하고 또는 우리가 먹어왔던 뭐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인삼들을 설령 다른 나라에서 더 월등하게 뭐 사포닌을 축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수하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뭐
국제조약에 따라서 인삼만큼은 우리 브랜드 대한민국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조약이 맺어졌으면 이렇게 공개가 됐을 경우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 쪽보다는 지금 제가 든 예는 상표 쪽에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긴 또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나 조약이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0조. 다 설명이 됐을까요? 자, 2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그 발명이 이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특허 권리자죠. 특허의 권리자가 예를 들어서 2호에 해당되는데 의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의사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논문을 게재하고 나서 이것이 내가 특허를 출원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타인에 대한 권리 영역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제 선생님이 논문을 쓰고 제가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공개가 되고 그런데 나는 그 논문에 의해서 특허를 출원할 생각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사가 특허를 의사할 내용이 없다. 특허를 하고 출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도 특허 출원이 공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뭐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발명자로서의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공지에 아닌 공지가 된 상태에서 그 아닌 뭐 법률이나 아니면 권리자가 있는 공지된 특허의 권리자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30조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9조와 30조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보다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국내외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이 객관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내에 출원된 아니면 발표된 또는 공개된 자료 등은 특허 출원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반대 내용으로 국외는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예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바빴던 이유는 그 경기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정보통신부와 그다음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경기도에 약 강사님들이랑 서포터즈 분들을 뽑고 이번 주에 이제 교육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이기도 하고 역량 강화 지금 뭐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라인 학습으로 많이 수업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온라인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그런데 본 취지는 역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에서 조금 교육을 하는 걸 취지의 목적을 잡아서 경기도 역량교육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라는 프로젝트가 내년 1월까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광주 지역을 맡았고요. 광주에서 강사로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은 그냥 바로 링크를 걸어서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 학생들은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서 다음 주에 몇 가지 이제 이게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쪽 신청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근희 강사님께 수업을 받겠습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 주시고, 일단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일단 병행해 볼 생각이고요. 아직 코로나 2.5 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대면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센터에 공간도 있고 해서 뭐 소수 인원, 뭐 직접 대면 수업은 한 뭐 4, 5명 정도 모셔서 수업을 받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대형 막 1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거라서 5명 정도면 오셔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 뭐 시간과 요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과목이 있는데 거의 지금 10과목을 개설했는데 사실 저도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1번이 그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하는 기초적인 그런 강의, 일단 강의 신청은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인가 6번인가 유튜브 있죠? 네, 여기 유튜브 5번인가 6번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그 과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2과목 정도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막 이렇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깊숙이 다룰 수는 없고, 좀 저희 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하는 분야를 몇 가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3D CAD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죠? 어, 그 VR. 네, VR을 저는 그냥 이렇게 고글 렌즈를 쓰고 이렇게 VR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또 요즘 많이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VR, 가상현실, 그다음에 AI, 이거 뭐 간단한 거 같긴 하지만 우리 주제,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 이건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규 수업,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토요 수업에 우리 친구들이 좀 일찍 참여를 해서 와서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상 수업도 한번 저도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화상 수업 뭐 줌이 조금, 네, 이게 좀 버퍼링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요일과 일정을 한번 맞춰서 저희 학생들과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들은 여기 학원을 와서 수업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형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놓친다거나, 지금 저도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본 수업은 굉장히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막 한꺼번에 홍수처럼 그냥 제 머릿속에 왔다가 지나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내년 1월 달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전 개인적인 욕심에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선생님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지재권 수업을 계속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한편 지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힘들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변화는 아니지만 좀 신선한 바람을 한번 넣어주고 싶었었는데 너무 기회가 잘 맞았고요. 저희 친구들과 함께 또 재밌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버를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하고 수업하고 있지만 이 유튜버는 여과 없이 방송되는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너무 재미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뭐 너무 제가 고지식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영양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